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분석해 볼 자료는요. 그룹 피프티피프티가 2024년에 발표한 노래 스타린 아잇에 대한 것들이에요. 이번 시간에는 그냥 노래 좋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곡이 나오기까지 그룹에 어떤 특별한 상황이 있었는지, 또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에는 어떤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지, 그리고 아마 전혀 예상 못하셨을 거예요. 한 작곡가와의 아주 놀라운 연결고리까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이 노래가 특히 중요한 건 멤버 재편이라는 아주 큰 변화가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5인조 피프티피프티가 대중에게 정말로 처음으로 선보이는 곡이기 때문이죠. 사실상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 같은 거네요. 바로 그거죠. 자료를 보면 스타리 나잇은 팝 발라드 장르고요. 전체적인 분위기는 공기처럼 가볍고 몽환적이라고 묘사되어 있는데요. 오늘 이 노래가 그룹의 새로운 시작을 어떻게 음악적으로 표현하고 있는지, 또 그 안에 어떤 흥미로운 지점들이 숨어 있는지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이 곡이 2024년 8월 30일에 나온 두 번째 미니 앨범 러브춘의 성공 개곡이었죠. 네, 맞아요.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역시 새로운 5인 체제. 기존 멤버인 키나 씨를 중심으로 아테나, 예원, 샤넬, 하나 씨가 합류했잖아요. 맞아요. 특히 그 새로운 멤버 중에 예원 씨랑 샤넬 씨가 HYB의 서바이벌 프로그램 아류 넥스트 출신이라는 점이 되게 흥미롭죠. 맞아요. 이미 데뷔 전부터 실력이나 스타성을 대중에게 어느 정도는 증명받은 멤버들이 합류한 거니까요. 이게 그냥 실력 좋은 멤버 두 명이 추가됐다.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가 있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저도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두 사람의 잠재력을 되게 눈여겨봤었는데 합류 소식 듣고 앞으로의 방향성이 정말 궁금해졌거든요. 이제 피프티피프티가 완전히 다른 챕터로 들어가는구나 싶었고요. 바로 그겁니다. 이 곡은 우리가 이런 멤버들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이걸 보여주는 걸 넘어서요.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는 일종의 출사표인 셈이죠. 출사표라. 네. 멤버 구성이 바뀐 후에 첫인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보면 이 곡의 모든 요소가 굉장히 전략적으로 선택되었을 가능성이 커요. 전략적인 선택이라 듣고 보니 이 곡의 분위기가 정말 의도적으로 느껴져요. 그룹이 겪었던 여러 논란이나 어려움을 생각하면 오히려 더 강렬하고 파워풀한 음악으로 우린 건재하다 이렇게 외칠 수도 있었을 텐데 정반대로 굉장히 부드럽고 몽환적인 곡을 들고 나왔잖아요. 이게 혹시 순전히 대중의 피로감을 좀 덜어주려는 전략적인 판단이었을까요? 아니면 새로 합류한 멤버들의 음악적 색깔이 반영된 결과일까요? 아주 예리한 질문이에요. 저는 둘 다라고 봅니다. 우선 말씀하신 것처럼 강렬하거나 어두운 곡으로 과거의 서사를 직접 건드렸다면 대중이 좀 부담을 느꼈을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그 대신에 부드럽고 희망적인 멜로디를 통해서 우리는 과거를 딛고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으로 다시 돌아왔다고 선언하는 아주 영리한 방식이에요. 동시에 이 몽환적인 분위기는 음악적으로도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 공기처럼 가볍고 몽환적인 느낌이요. 그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가요? 그 느낌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자료에 언급된 음악적 특징들을 분석해보면요. 트랙 전반에 넓게 깔리는 신시사이저 패드 사운드가 공간감을 만들고요. 드럼 같은 타악기는 막 강하게 비트를 찍기보다는 약간 심장박동처럼 은은하게 리듬을 유지해요. 그리고 멤버들 보컬의 리버브, 그러니까 공간적인 울림 효과를 많이 써서 목소리가 마치 광활한 우주 공간에 떠다니는 것처럼 들리게 만들었죠. 이 모든 기술적인 장치들이 합쳐져서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주제를 청각적으로 완벽하게 구현해낸 겁니다. 와, 그렇게 기술적인 설명을 들으니까 곡의 그림이 훨씬 선명하게 그려지네요. 단순히 분위기 좋다가 아니라 정말 치밀하게 설계된 사운드라는 거군요. 그렇죠. 그럼 그 치밀한 설계가 가사에도 이어지는지 한번 볼까요? 멜로디도 아름답지만 가사를 들여다보면 정말 시적인 표현들이 많아요. 저 먼 우주 어딘가 별빛들의 싱크로나이즈 같은 부분이요. 특히 제 눈길을 끈 건 예술가들의 이름이 직접 등장하는 부분이었어요. In the space, 색을 덧칠해가 와 피카소, 그리고 in the frame, 완성되는 그림, 마치 밴 고흐. 이걸 처음 들으셨을 때 왜 하필 피카소랑 반 고흐였을까 생각해 보셨어요? 아주 좋은 포인트예요. 이 두 화가는 그냥 유명하다는 걸 넘어서 각자 기존의 방식을 파괴하고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창조한 혁신가들이잖아요. 그렇죠. 가사에 이들의 이름을 빌려온 건 이 노래가 단순한 사랑 이야기를 넘어서 창조와 완성이라는 더 큰 주제를 담고 있다는 걸 암시해요. 너와 내가 만나 하나의 완벽한 그림을 완성해 간다는 메시지를 예술적인 비유로 한 차원 끌어올린 거죠. 우린 잘 어울려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하면 하나의 예술 작품이 돼 라는 말이군요. 와, 훨씬 더 깊이 있는 사랑 노래로 들리네요. 근데 저는 이 너와 나라는 관계가 꼭 연인 사이에만 한정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이 가사의 정말 뛰어난 점이에요. 아득한 어둠도 무섭지 않은 걸 네 곁에 있으니까 이 가사를 보세요. 네네. 여기서 별과 빛은 서로를 지탱하는 관계의 상징인데 이 관계는 얼마든지 확장될 수 있거든요. 새로 뭉친 5명의 멤버들 사이의 유대감일 수도 있고 혹은 오랜 시간 기다려준 팬들과 아티스트의 관계일 수도 있죠.
듣는 사람이 자신의 상황에 맞춰서 해석할 수 있는 아주 중의적인 표현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코러스의 핵심 구절인 I make the stars align이 완전히 다르게 다가와요. 처음엔 그냥 우린 운명이야 정도의 로맨틱한 표현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다시 보니까 내가 별들을 정렬시킬게, 즉 우리가 함께 운명을 만들어갈게 라는 훨씬 능동적이고 강한 의지로 읽히네요. 정확해요. 운명에 순응하는 게 아니라 운명을 개척하겠다는 의지죠. 그리고 그 해석에 방점을 찍는 구절이 바로 우리가 지켜낸 빛이라고 생각해요. 아, 우리가 지켜낸 빛. 지켜냈다는 이 단어 하나에 정말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그냥 얻어진 빛이 아니라는 뉘앙스가 아주 강하잖아요. 그룹이 겪었던 여러 시련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마침내 다시 무대에 서기까지의 그 힘겨운 서사를 이 한 구절에 함축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와, 팬들에게는 정말 더없이 감동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겠네요. 그렇죠. 우리가 지켜낸 빛. 정말 곱씹을수록 대단한 가사네요. 한편의 아름다운 사랑 노래인 줄 알았는데 그 안에는 그룹의 역사와 멤버들의 다짐, 팬들을 향한 약속까지 담겨 있었군요. 자, 그럼 이제 이 곡의 또 다른 놀라운 지점으로 넘어가 볼게요. 저도 자료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던 부분인데요. 바로 작곡가입니다. 아마 많은 케이팝 팬들이 이 연결고리를 보고 놀랐을 거예요. 이 곡의 작곡가 중 한 명인 EJ, 영어로는 EJEA, 본명은 김은재 씨인데요. 이분이 바로 그 유명한 K-pop 데모넌터스의 히트곡 골든을 만든 인물이라는 사실이에요. 네. 골든을 아시는 분이라면 지금쯤 네, 그 노래를요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골드는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웅장하고 강렬한 사운드가 특징인 곡이잖아요. 그런데 스타리 나잇은 정반대죠. 몽환적이고 부드러운 아주 감성적인 팝발라드니까요. 맞아요. 같은 사람이 만들었다고 믿기 힘들 정도의 간극이죠. 맞아요. 저도 그래서 두 곡을 연달아 들어봤는데 정말 다른 세계의 노래 같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엑스나 레딧 같은 해외 커뮤니티에서도 팬들이 이 사실에 엄청 놀라워하면서 어떻게 이런 스펙트럼이 가능하냐, 혹시 두 곡 사이에 우리가 모르는 작곡가 특유의 공통점이 숨어 있는 건 아니냐, 이런 토론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고요. 그 토론이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사실 겉보기엔 완전히 다른 두 곡이지만 조금 더 깊이 파고들면 EJA라는 작곡가 특유의 음악적 서명 같은 게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오, 정말요? 어떤 부분에서요? 두 곡 모두 감정이 폭발하는 코러스로 넘어가기 직전, 그러니까 프리코러스 구간의 멜로디 라인을 한번 유심히 들어보세요. 프리코러스요? 코러스 바로 직전 부분이요? 네, 바로 거기요. 골드는 폭발적인 고음을 향해 감정을 막 쌓아 올리고 스타리 나잇은 꿈결 같은 코러스를 향해 부드럽게 상승해요. 아, 맞아요. 스타일은 다르지만 둘 다 청자의 기대를 한껏 끌어올리는 아주 강력하고 상승하는 보컬 멜로디를 통해 감정의 핵심을 구축한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와, 이건 작곡가의 미묘한 지문 같은 거죠. 골든에서는 그 에너지를 폭발시키고 스타리 나이트에서는 그 에너지를 부드럽게 꽃피우는 식으로 같은 구조적 장치를 사용해서 전혀 다른 감정적 효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와. 상승하는 프리코러스 멜로디라니, 그 얘기를 듣고 두 곡을 다시 떠올려 보니까 정말 소름이 돋네요. 이건 단순히 장르를 넘나드는 걸 넘어서 음악의 구조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그걸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능력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이 사례는 현대 K-팝 프로듀서의 역할이 얼마나 진화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시예요. 단순히 좋은 멜로디를 만드는 작곡가를 넘어서 그룹의 서사와 콘셉트를 이해하고 그에 가장 적합한 음악적 공간을 설계하는 건축가이자 스토리텔러의 역할까지 하고 있는 거죠. 작곡가를 스토리텔러이자 건축가라고 표현하시니까 그 역할의 중요성이 훨씬 더 크게 다가오네요. 골든의 강렬함과 스타리 나이트의 섬세함을 모두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건 그만큼 아티스트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뜻이기도 하겠어요. 그렇죠. 피프티피프티에게는 지금 희망과 새로운 시장이라는 서사가 필요했고 EJJ는 그들을 위해 스타리 나이트라는 완벽한 음악적 공간을 설계해준 셈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룹의 필요와 작곡가의 역량이 최상의 지점에서 만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죠. 알겠습니다.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는 분석이었네요. 자,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볼까요? 오늘 우리는 피프티피프티의 스타리 나이트를 아주 깊이 있게 들여다봤어요. 먼저 이 곡은 멤버 재편 후 5인조로 거듭난 그룹의 성공적인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아주 영리하게 설계된 출사표와 같다는 점을 확인했고요. 다음으로는 피카소, 반고흐 같은 예술적 상징과 우리가 지켜낸 빛처럼 그룹의 서사를 담은 중의적인 표현들로 가득 찬 아주 깊이 있는 가사를 분석했죠. 그 과정에서 사운드적으로 몽환적인 분위기를 어떻게 만들어냈는지도 살펴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렬한 골든을 만들었던 작곡가 EJA와의 놀라운 연결고리를 통해 스타일은 달라도 그 안에 숨어있는 음악적 서명을 발견해봤어요. 이를 통해 K-팝 프로듀서의 역할이 얼마나 다층적이고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수 있었죠. 결국 스타리 나이트는 단순한 컴백곡을 넘어서 그룹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모두 담고 있는 하나의 잘 짜인 작품이었네요. 완벽한 정리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분석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생각할 거리를 하나 던져드리면서 마무리하는 건 어떨까요? 좋습니다. 오늘 우리의 대화에서 비롯된 질문이죠. 네.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 명의 작곡가 EJA가 만든 전혀 다른 분위기의 두 노래 골든과 스타리 나이트를 지금 바로 연달아 들어본다고요. 여러분은 그 안에서 우리가 이야기한 상승하는 프리코러스 외에 또 다른 작곡가 특유의 음악적 서명 같은 것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음악이란 결국 아티스트라는 새로운 옷을 입을 때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존재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정답은 없어요. 여러분의 귀와 생각으로 직접 판단해보는 것도 아주 흥미로운 경험이 될 겁니다.